자, 우리 모두 AI 하면 딱 두 곳 정도를 떠올립니다. 챗GPT 그리고 클로드인데요. 대중들에겐 사실 이 두 개 모델이 양대산맥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스페이스X의 그록 4.6입니다. 자,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은 물론이고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에 너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자, 오늘은 스페이스X의 프론티어 모델 그록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의 숨겨진 진가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결국 따라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록 4.6을 내면서 벤치마크가 새롭게 업데이트 됐는데요. Y축은 성능, X축은 가격입니다. 여기서는 우측 상단에 위치할수록 지능이 높고 토큰 값이 더 저렴하다는 것이죠. 자, 현재 그록 4.6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각각 커서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 내놓은 벤치마크인데 커서는 이제 스페이스X가 인수하니 중립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 이 오른쪽에 데이터브릭스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현재 클로드의 최상위 모델인 Fable5보다 그록 4.6이 높은 성능을 내주면서 또 토큰 값이 약간은 저렴합니다. Fable보다 살짝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록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텐데 프론티어 모델 경쟁에서 최근 꽤 뒤처졌던 것으로 알려진 그록이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스페이스X를 볼 때 또 다른 렌즈를 껴줘야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프론티어 모델을 소유한 기업으로서 봐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현재 프론티어 모델 대표 주자가 인트로에서 언급드렸던 오픈AI 그리고 엔트로픽입니다. 자, 각각 가을쯤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IPO 밸류에이션이 1조 달러를 가볍게 넘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죠. 자, 엔트로픽에서 방금 나온 소식으로는 2분기 매출이 자그마치 14배가 상승했고 조정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엔트로픽의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2에서 3조 달러이고 오픈AI는 1조 달러 이상입니다. 자, IPO 가격이 이렇다면 아마 성장하고 나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스페이스X의 금요일 장 마감가 기준으로서의 이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약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스페이스X가 오픈AI 그리고 엔트로픽 수준의 버금가는 프론티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갖게 된다면 이 밸류에이션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한번 나열해 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번 2분기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로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껏 스페이스X가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배치하고 싶어하는 이 우주, 로켓 기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인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까놓고 봤더니 AI 데이터 센터였죠. 컴퓨터 임대 사업으로 인해서 AI 관련 매출이 눈에 띄게 폭발하고 있고 전분기 대비 거의 3배 폭증,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 매출의 대부분은 컴퓨터 임대 사업입니다. 즉 스페이스X에는 네오클라우드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서서는 이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네오클라우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각 두 카테고리에 있어서 가장 대표격인 기업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오클라우드라면 양대산맥, 네비우스와 코어위브가 있고 프론티어 모델에선 탑2가 단연 오픈AI 그리고 엔트로픽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업들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네오클라우드는 단연 자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이걸 외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애초에 컴퓨터를 확보해서 고객에게 파는 게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자, 하지만 자체 AI 모델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론티어 모델 기업은 어떨까요? 단연 자체 AI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자체 컴퓨터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GPU를 가져오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전혀 외부로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봤던 이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나 또 빅테크들로부터 컴퓨터를 사오는 입장이죠. 가능한 컴퓨터를 모조리 써서 고객들에게 모델을 제공하고 돈을 벌면서 시장 점유율을 챙겨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엔트로픽이 이번 2분기에 첫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메타와 구글이 등장합니다. 메타는 비교적 최근 외부 컴퓨터 판매를 선언하면서 올인원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중에 있지만 구글은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물론 프론티어급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색,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에 붙여주면서 이 모델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의 그록 4.6을 본다면 거의 프론티어 모델급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자체 컴퓨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외부 컴퓨터 판매까지 가지고 있는 구글의 모습처럼 올인원 하이퍼스케일러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그들만의 엣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로 전환 중인 메타는 SNS 광고, 구글은 검색을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X는 로켓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성을 본다면 스페이스X는 구글과 같은 비교군에 넣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특히 자체 AI 모델이 프론티어급으로 올라온 상황이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각 기업들의 덩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서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가장 최신 분기의 매출과 순수 매출 대비 주가 밸류에이션을 직접 비교를 해본다면 순이익 기준으로는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로 아직 적자인 이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도 상장 전 프리-IPO 상황에서 최소 25배, 많게는 66배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상황인 만큼 로켓과 통신사를 갖고 있는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관점을 좀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이 미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철저히 현재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봤죠. 모델 그리고 컴퓨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스페이스X가 이번 그록 4.6처럼 최소한 프론티어급 수준의 모델을 유지하면서 가장 낮은 와트당 단가로 컴퓨터를 외부에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스페이스X는 네오클라우드 플러스 프론티어 랩 그리고 거기에 로켓과 통신사라는 엣지를 보유한 구글 같은 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 회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지금 스페이스X의 모습은 xAI를 인수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막상 로켓과 거리가 꽤 먼 회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